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. 한국라면 시장의 두 거인 삼양식품과 농심인데요. 이 두 회사의 최근 행보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삼양은 그야말로 막 폭주하는 느낌이고 농심은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죠. 네.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현재 실적부터 시장, 또 시장 평가는 어떤지 그 핵심만 속속 뽑아볼게요. 좋습니다. 마치 뭐랄까 롤러코스터란 유람선 같은 느낌이랄까요? 딱이네요.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. 자, 먼저 삼양식품부터 볼까요? 이야, 정말 불닭신화. 이 말이 진짜 아깝지 않아요? 그렇죠. 2025년 1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이 작년보다 37% 늘고 영업이익은 무려 67%나 급증했어요. 네네. 아니, 근데 영업이익률이 25.3%? 이게 식품회사에서 가능한 수치인가 싶더라고요. 네, 정말 놀라운 수치죠. 이게 사실 특히 해외에서의 성공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. 해외요? 네, 중국 법인 매출이 32% 뛰었고 미국 법인은 어마어마합니다. 76%나 늘었으니까요. 와, 76%? 이게 단순히 그냥 물건만 판 게 아니고 해외 현지 유통망을 뚫고 들어가서 그 주류 채널에 딱 안착시킨 그 전략이 먹힌 거죠. 아하.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데 이건 그 전 세계적인 매운맛 챌린지 같은 트렌드를 정말 정확하게 읽고 올라탔다. 이렇게 봐야 합니다. 그러니까 불닭 하나로 그냥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버린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반면에 농심은 상황이 좀 달라요. 1분기 매출은 2% 증가, 여기에 그쳤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9% 감소했고요. 네, 맞아요. 영업이익률도 한 6.3% 수준이니까 삼양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꽤 크죠. 그렇죠. 국내에서는 그 가격 인상 전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 때문에 라면 매출이 잠시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숨고르기 이런 모습이에요. 네, 특히 해외 시장이 좀 복잡적인데요. 유럽 같은 경우는 현지 법인 설립 초기라 아직 채널 정비 중이고요. 미국은 신제품 효과가 있긴 했는데 그 기존 제품 매출 감소폭이 더 컸어요. 좀 아쉬운 부분이죠. 미국이 좀 부진했군요. 네. 근데 또 중국은 괜찮았어요. 온라인 유통 구조를 좀 효율화하면서 수익성은 한 21% 개선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농심은 이제 2분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또 해외 전략 제품들 내세우면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중국 수익성 개선은 다행이지만 역시 미국 같은 주력 시장에서의 부진은 좀 아쉽네요. 그럼 이런 실적 차이가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? 시장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. 삼양식품 주가는요, 5년 만에 무려 6배가 뛰었어요. 6배요? 와. 네. 그리고 그 주가 수익 비율, PER이라고 하죠. 이게 기업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보여주는 건데, 이게 28배에 달해요. 28배?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된 거네요. 그렇죠. 미래 성장 가능성을 시장이 엄청 높게 쳐주고 있다. 이런 뜻이죠. 그럼 농심은요? 농심 주가도 물론 오르긴 했습니다. 5년간 한 1.7배 정도 상승했는데 PER은 15배 수준이에요. 15배.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. 네, 시가총액 자체는 아직 농심이 한 9조 원 정도로 삼양 5조 원보다 크긴 합니다만 시장은 확실히 삼양의 그 성장 스토리에 더 열광하고 있는 거죠. 뭐랄까 안정성보다는 불닭이라는 그 강력한 한방의 잠재력, 이걸 더 높이 사는 분위기예요. 결국 이 차이가 단순히 제품 하나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. 경영 방식의 차이, 이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? 정확합니다. 삼양은 아시다시피 창업주 며느리인 김정수 회장의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트렌드를 빨리 읽었어요. 그리고 SNS 같은 걸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 불닭 열풍을 막 지폈죠. 아주 공격적이면서도 유연한 방식이에요. 네네. 그게 딱 먹혔죠. 반면에 농심은 신동원 회장 체제 아래서 좀 안정의 무게를 두는 모습이고요. 그렇죠. 신라면이라는 워낙 강력한 브랜드가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정석적인 전략이죠. 삼양이 선택과 집중으로 빠르게 치고 나갔다면 농심은 안정 속 다양성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다만 이제 이러다 보니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삼양의 질주는 정말 대단한데
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닭이라는 단일 브랜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. 이게 좀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. 네, 맞아요. 바로 그 점이 삼양이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. 그렇죠. 만약 불닭 인기가 좀 식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고요. 네,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, 이게 꼭 필요할 겁니다. 반대로 농심은 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강점이긴 한데 그렇죠. 근데 또 삼양처럼 시장을 확 뒤흔들 만한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? 이게 관건이겠죠. 네, 두 기업 모두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정말 전혀 다른 셈이네요. 맞습니다. 오늘 이렇게 삼양하고 농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. 정말 흥미로운 경쟁입니다. 이 매운맛으로 세계를 정복 중인 삼양의 기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 굳건한 라인업으로 버티는 농심의 저력이 결국 빛을 발할지 참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어요. 네, 이 두 기업의 사례는 단순히 라면 회사 경쟁, 이걸 넘어서요,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어떤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뭐랄까, 폭발적인 단기 성장과 예측 가능한 장기적 안정성, 이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?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